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객 정보를 담는 고객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한 이후에 실제로 Node.js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모두 불러와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즉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해 본 건데요. 이번 시간에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고객 추가 양식을 구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고객을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고객을 하나씩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클라이언트 웹사이트에서 고객 추가 양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또한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처리, 즉 이벤트 핸들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고객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양식을 웹 문서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리액트 클라이언트의 이 컴포넌트 폴더에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따라서 new 파일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customer add.js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간단히 하나의 폼 태그, 즉 고객 추가 양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서버와의 통신 목적의 라이브러리인 Axios를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터미널에서 클라이언트 폴더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 위치에서 npm install save 옵션을 붙여서 Axios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게요. 폼 태그를 이용해서, 즉 고객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고객을 추가하겠다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바로 커스터머 애드 컴포넌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고객 추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이 Axios에서 포스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후에 커스터머 애드 컴포넌트를 정의해 줄 건데요. react.component라고 해서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성자부터 정의를 해줄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사용자를 구성하는 속성으로는 사용자의 이름, 생일, 성별 등의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state 변수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는 널 값을 놓고 이후에 유저 네임도 초기화해 주시고요. birthday 초기화해 주고 젠더 초기화해 주고 직업 초기화해 주고요. 파일 네임까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렌더 함수 안에서 고객 추가 양식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폼을 넣어 줄 건데요. 고객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부분이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this.handleFormSubmit 이라고 해서 양식을 전송하는 하나의 함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객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handleFormSubmit 함수가 수행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추가라고 해서 양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폼, 즉 추가 양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떤 값들을 서버로 보내줄 수 있는지 설정하기 위해서 input 태그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put 태그로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서버로 데이터가 전달될 때는 이 name 속성에 들어가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변수가 들어가게 돼요. 즉 서버 쪽에서는 이 file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해당 프로필 이미지에 해당하는 파일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state.file을 그 파일 값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value라는 것은 파일 네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일과 파일 네임은 서로 다른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파일과 파일 네임을 둘 다 스테이트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파일 네임은 이제 보내고자 하는 그 파일 이미지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즉 파일명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onChange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보낼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handle file change라는 이름의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름값 또한 추가해 줄 건데요. 하나의 텍스트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서버로 전달되는 그 데이터의 변수명으로는 username이라고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그 값으로는 this.state.username이라고 넣어 줄게요. 또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벤트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handle value change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생년월일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birthday라는 변수 이름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겁니다. 그 다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값이 변경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onChange 이벤트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원래 이러한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용자한테 입력으로 이렇게 직접 문자 형태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생년월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디자인 창을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구현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문자열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어서 성별도 문자열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라는 변수명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전달되는 값으로는 우리 스테이트에 있는 그 젠더 변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onChange도 마찬가지로 handle value change라고 넣어 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 또한 넣어 줄 건데요. 그냥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만 바꿔 줄게요. 직업이라고 네임 값으로는 잡 넣어 주시고 state 또한 마찬가지로 잡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모든 양식을 채운 이후에는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추가하기 라는 이름으로 아래쪽에 submit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은 handle form submit 함수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customer add 같은 경우는 실제로 app.js에서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익스포트를 해줘야겠죠. 자, customer add 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함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바로 handle form submit이 있고요. handle file change가 있고 handle value change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풋 태그가 있으면 모든 값들이 변경되었을 때 그 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onChange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위에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구현하고자 하는 모듈은 바로 add customer라는 모듈인데요. 바로 한번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API 주소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식으로 API의 커스터머 경로에 해당하는 서버의 API 또한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form data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특정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해당 파일에 담겨있는 바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이미지란 이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이렇게 네임 값 또한 전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birthday 또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신공을 이용해서 잡까지 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자 할 때는 웹 표준에 맞는 헤더를 추가해 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바로 내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설정해줘야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었던 엑시오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포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해당 URL에 폼 데이터를 해당 환경 설정에 맞게 이러한 헤더를 붙여서 실제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add customer를 어디서 불러오면 될까요? 바로 이 handle form submit 함수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handle form submit 함수 같은 경우는 바로 내부적으로 이벤트 변수를 전달받는데요. 이제 먼저 여기에서 prevent default라고 해서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함수를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add customer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 then을 이용해서
서버로부터 어떠한 리스폰스가 건너왔을 때 이제 그 건너온 데이터를 콘솔 창에 출력할 수 있도록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두 가지 함수만 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파일 값이 변경됐을 때 불러와지는 핸들 파일 체인지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텍스트 값이 변경되었을 때 불러와지는 핸들 밸류 체인지 함수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핸들 파일 체인지부터 이렇게 구현을 해 주겠습니다. 자, set state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스테이트에 있는 그 파일 값을 변경해 줄 건데요. 이점 타겟이라고 하면 그 이벤트가 발생한 인풋 값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그 파일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 파일 중에서 첫 번째 값을 설정하겠다고 설정을 해주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몇몇 사이트는 파일을 여러 개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파일만 선택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 파일들 중에서, 즉 파일스에서 0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에는 사용자가 입력값으로 넣은 그 파일의 파일명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들 밸류 체인지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라는 이벤트 변수를 4개 변수로 받은 뒤에 자,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도록 하면 돼요. next state에서 이.target.name에는 이 target.value를 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값을 변경을 했다면 그 이름값의 name이 유저 name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변경된 값을 이렇게 유저 name이라는 스테이트에 실제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부분이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ext state를 이용해서 현재 스테이트 값을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커스터머 add 컴포넌트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커스터머 add 컴포넌트를 실제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app.js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커스터머 add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컴포넌트에서 커스터머 add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실제로 렌더링이 수행되는 부분만 바꾸어주면 될 겁니다. 자, 우린 이렇게 고객 목록이 출력되는 테이블의 아래쪽에 여기다가 고객 추가 양식을 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div 태그를 이용해서 그 외부를 한번 감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div 태그로 외부를 감싸 주시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customer add 컴포넌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작업한 내용 또한 완료가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yan-dev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우리의 리액트 앱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에는 고객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고객 추가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값 또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자마자 자기가 추가한 이미지의 이름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아직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실제로 서버에서 이러한 고객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까지는 구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 실제로 우리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는지까지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고요.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하셔서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서버로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니까 커스터머스 경로에 데이터가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아직 서버 API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헤더로 가보시면 우리가 전달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이미지란 이름으로 어떠한 바이너리 데이터가 전달이 되었고 name, birthday, gender, 잡 전부 다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포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해당 API 서버의 경로에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고객 추가 양식을 구현해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러한 모듈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익스프레스 Node.js 서버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파일 업로드 요청을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